안녕하세요, 이문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학2에 대한 예측 시간이죠. 자, 어떤 문제가 또 이제 연계문항이고 또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공통 과목 수학2 연계문항은 총 6문항이 있어요. 6문항이 있는데 뭐 7번, 9번, 11번, 13번, 17번, 19번. 별로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연계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죠. 왜냐면 7번 4점짜리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고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 뭐 15번 이런 것도 없고 22번도 없고 21번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투에서 힘을 많이 뺐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6월에서는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미분계수와 도함수, 정적분의 성질, 속도와 가속도, 정적분의 활용, 부정적분, 함수의 극대화극소. 요렇게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적분이 이제 사실상 3개의 문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미분에 해당되는 게 뭐 3개 들어가 있죠. 3개. 그러니까 연계문항에서 뭐가 빠져 있나 봤더니 함수의 극한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럼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 극한과 연속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어려운 문항에 들어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연계 문제를 안 풀어도 충분히 그동안 공부한 것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좀 보여져요. 물론 이제 6월 모의평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낯설어하는 거, 아직도 낯설죠. 넓이를 정적분으로 이용하는 거.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 이 문제를 제대로 선생님이 풀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패턴을 보자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넓이가 같은 정적분 문제가 나왔어요. 넓이가 같은 그런 문제. 예를 들면 어떤 F라고 하고 G라고 하잖아요. 근데 A하고 B라는 직선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에 요 넓이를 A라고 하고 요 넓이 B라고 하면 A하고 B가 서로 같아지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이제 이렇게 했다고요. 전통적으로. F에서 G를 빼서 정적분을 A에서 B까지 하면 이건 무조건 0이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F가 위에 있는 거고 여기는 G가 위에 있는 거니까 중간에 여기 C라고 하면 C를 통해서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뭐 그냥 빼서 적분하면 절대값 취하지 않아도 절대값 취하면 이 넓이들을 구하는 건데 그냥 적분하면 0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이제 주로 이제 등장했고 그 다음에 A는 B가 아니면 A는 뭐 2B가 될 때 뭐 이런 식의 조건도 주고 그래서 정적분을 실제로 계산해서 2배가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준 적이 있어요. 여전히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은 유효하지만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이 넓이에 관련해서 연계 문제라고 해서 관련해서 봤더니 얘가 여기 나와 있는 S1, S2, S3로 이렇게 넓이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넓이가 ES1, S3 플러스 A 제곱 그 다음 ES3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일 때 얘네들끼리 등차 수열이는 건 옛날에 나왔는데 이제는 거기다 어떤 조건을 주고 이게 등차 수열이 된다 라고 이제 나와져 있는 거죠. 그럼 뭐 여러분들 여전히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는 걸 계산하셔야죠. 그래서 저 조건에 맞도록 하는데 등차 중앙을 한번 써서 문제를 푼다.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 문제를 봤더니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모양이 있고요.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자, x, y축, 그 다음에 곡선 y는 fx와 직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봤더니 요걸 a라고 했고 여기 밑에 있는 걸 b,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c라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c라고 했더니 a의 넓이하고 c의 넓이가 b의 넓이랑 같다. a의 넓이하고 c의 넓이가 b의 넓이랑 같다. 등차 중앙은 아닌데 결국은 요것들이 서로 이제 같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요 아랫부분의 넓이는 이 2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빼서 아랫부분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죠. 정적분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이런 넓이 구할 때 특히 얘는 정적분으로 구하지 않죠. 교점만 찾으면 공식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요 점이 알파고 x가 여기 베타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 교점 찾았으면 여기 넓이 구하고 여기 넓이 구하는 건 그냥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 있어서 딱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렵다? 라고 하긴 좀 그 말 자체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얘랑 교점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핵심이고 첫 번째 핵심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밑부분은 공식 이용해서 해라. 그럼 아울러서 이게 3차 함수가 나왔어요.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3차 함수에서도 이제 이런 형태 말고 이런 3차 함수 있잖아요. 이런 넓이 구하는 것도 이제 공식 이용하는 거죠. 요거 알파고 요거 베타인데 요거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져 나가는 이 넓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걸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좀 재미는 없었어요. 아무튼 6월 모의평가 연계문항에서 그나마 어렵다고 생각한 13번 문제조차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좀 낮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9월 공통과목 수학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도 이제 6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수능 완성도 같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부정적분,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부정적분, 함수의 극대각수. 그러니까 연계문항에서는 지금 공통적으로 적분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 나왔는데 연계문항으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가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뭐 이거는 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죠.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기출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엔 그게 이제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쉽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심플하게 가고 의미를 좀 잘 살려서 문제를 내고 있는지 요즘 문제들은 참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 나온 문제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함수의 극한에 관한 문제가 이제 연계돼서 나왔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한번 어떤 건지 좀 이전과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 중에서는 뭘 가져왔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가져왔어요. 15번 문제가 이제 연계되어 있고 15번 문제는 객관식의 킬러 문제잖아요. 그래서 킬러답게 좀 잘 만들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익숙은 한데 근데 이제 막상 문제 풀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하는 그런 대칭성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문제가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4번 문제하고 15번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선생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14번하고 15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이제 x의 절대값을 붙인 함수이고 그리고 구간도 x에서 x 플러스 3까지 나와 있고 얘는 0에서 x인데 절대값 f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칭성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여기선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y는 fx랑 y는 f의 절대값 x랑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fx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값은 이 다항함수 파트에서 가장 어렵다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이 세 개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x축, y축에 만약에 이러한 함수가 f로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면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절대값 x의 절대값 붙였잖아요. 그럼 x가 0 이상인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걸 대칭시킨 함수의 그래프로 그리면 된다. 요게 얘예요. 얘. 오른쪽 그려서 대칭시켜서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붙인 건 어떻게 되냐면 요것을 전부 다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음수 부분을 전부 다 양수로 만들어서 써진 이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fx다. 요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선생님이 생각하는 픽은 뭐냐면 이거 선생님 학교 학생들한테도 매년 질문하는데 매년 이걸 제대로 대답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것을 가지고 미분해라 그러면 다 잘해요. 미분하라고 하면 선생님 이걸 지금 저한테 유치하게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선생님 요걸 가지고 미분해라. 똑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절대값 dt를 미분해라 이러면 또 이제 학생들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예, 이게 아리까리하죠. 뭐 이것 때문에 뭐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자는 의도로 선생님이 이걸 질문하거든요. 이건 절대값 ft죠. fx죠.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요걸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라 그러면 적분하면 x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고 이걸 미분해라 그러면 그대로 절대값이 있든 없든 그대로 나오는 게 이제 핵심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이 두 문제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준비가 돼 있으면 사실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면 gx에 대해서 뭐 만약에 a에서 x까지 ft dt가 0 dt라는 함수를 gx라고 만약에 놓는다면 1번 ga는 뭐다? 0이다. 2번 g'x는 fx이다.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fx의 그래프가 도함수니까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추리를 하고 g가 0이라는 걸 통해서 gx에 대한 함수를 완성시키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 연계문항은 어떤 거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등장하고 있고 gx는 이렇게 x에서 x 플러스 3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x가 2분의 1에서 극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선생님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 g'x가 그러면 f에 가로 열고 절대값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절대값 x 요게 이제 g'x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2분의 1 때 극소가 된다는 것은 이것의 g'x의 부호가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극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 2차 함수의 절대값 취한 거고 2차 함수 절대값 취했으니까 얘는 연속인 함수죠. 연속인 함수끼리 빼면 연속인 함수죠. 그럼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g'이 연속이어서 반드시 2분의 1일 때는 0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g'의 2분의 1이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면 gx가 뭐 미분하기도 사실 절대값 들어있으니까 까다롭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충분히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g1은 0이다 라고 했으면 여기 1에서 4까지 다시 하면 인테그랄 1에서 4까지 f 절대값 t dt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요게 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1에서 4까지의 요 그래프에 해당되는 게 0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유추해내는 게 뭐 극대값까지 구해주는 게 여기서의 핵심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연계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계문항에서는 뭘 찾고 있는 거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f0이 0이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0에서 x까지 절대값 ft 마이너스 절대값 t dt가 gt래. 그럼 여기는 이제 쓸 수 있는 게 g0은 뭐야? g0은 0이야. 더 할 게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g'x도 또 미분해보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 뭐 이렇게 써지겠지. 그런데 봤더니 g'x가 0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래. 자,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4개다. 근데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절대값 fx가 절대값 x랑 같아지는 게 4개가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fx가 x랑 만나거나 fx가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랑 만나서 생기는 게 몇 개다? 4개다. 합쳐서 4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x는 2하고 x는 6에서 극값을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g'2하고 g'6하고는 0이 되는구나 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2하고
6이 반드시 이 근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지. 그러나서 최종적으로 F6 곱하기 G가 0보다 작을 때 F8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는데 y는 x 하나 그려보고 y는 마이너스 x 그리는데 x가 2일 때 x가 그리고 6일 때 여기서 분명히 이 fx는 얘네들과 만나야 돼요. 그쵸? 그럼 만나려면 잘 보세요. 이 점을 지나거나 이 점을 지나거나 또는 이 점을 지나거나 이 점을 지나야 되겠죠. 여기 둘 중에 하나,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지나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여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gx가 2하고 6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부호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호가 달라지려고 봤더니 gx가 0에서 2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절대값 ft하고 마이너스 t를 계산했을 때 이게 부호가 달라져야 된대. 자, 여기 0 되는 것들 중에 부호가 달라지려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여기 이렇게 지나거나 여기 이렇게 지나야 돼. 접하면 안 돼. 2하고 6에서. 여기도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야 돼. 여기도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야 되지. 아이고. 이렇게 지나야 되지. 여기도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는 그런 3차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이 극값을 갖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거죠. 그리고 F형이 0이라고 했고 최고층 해수가 양수라고 했죠. F형이 0이니까 뭘 또 지나야 돼? 얘를 반드시 지나야 돼. 얘를 뭐 이렇게 지나서 한 점을 지나서 거치든 간에 아니면 절대값 뭐 접해서 겹치는 간에 뭐든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의 그래프를 우리가 연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갔는데 몇 번 만나야 되냐면 여기 지금 2번 만났잖아요. 4번 만나야 돼. 얘만 바로 지나서 이렇게 가면 3번으로 끝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밑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한번 접해서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 하나, 둘, 셋, 4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은 F6하고 G2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F6하고 다시 한번 써볼게. F6하고 G인데 G는 0에서 2까지 절대값 FT 마이너스 절대값 T DT를 얘기하는 거거든. 0에서 2까지 G는. 그런데 이제 F6은 여기서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보라색으로 써져 있는 건 플러스야. 그럼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절대값 FT 0에서 2까지만 보는 거니까 우리는 0에서 2까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절대값 FT는 그냥 FT랑 똑같아. 빼기 T 절대값 T하면 요거지 요거. 요 부분의 넓이가 음수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가 위에 있죠? 얘는 아래에 있고. 그러면 이거 값은 양수지 양수. 그래서 얘는 탈락. 플러스여서 탈락.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지나는 건 더 이상 뭐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도록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지나려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만나서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나거나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 여기를 지나는 걸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서 몇 번 만나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런 그래프.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를 가지고 절대값 취해야 되죠. 0에서 2까지. 그래서 절대값 취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얘는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얘가 여기 보니까 절대값 ft-t를 하면 절대값 t가 이 아래쪽에 있고 절대값 t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음수가 되죠. 음수. 그래서 여기가 음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주황색인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접해야 되고 하나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를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x제곱을 한번 접하고 있고
최고차의 개수는 a라고 얘기해보면 ax제곱에 여기 6을 지나고 있잖아요. x-6 요렇게 써지고 그거랑 뭐랑 fx가 아니라 fx-x지. fx-x 얘랑 만나서 생기는 게 얘랑 얘 둘이니까 요렇게 써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요 점 반드시 지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 점은 2일 때 마이너스 x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f2가 마이너스 2인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a값 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렇게 지나지 않고 이번에는 여기를 지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지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를 지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도 지나야 되고 여기도 지나야 되고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지나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F6이 뭐가 돼? 음수가 되지. 얘가 음수가 된다고. 그리고 여기는 절대값 취해서 아무리 해도 요 직선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 여기도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가 돼서 요 노란색 그래프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는 그리고 여기선 접하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거 여기 하나의 절대값만 있었는데 이거 절대값 두 개 취하더라도 저거 미부담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 요 학생들이 많이 실수합니다. 많이.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유추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분에서 0되는 이런 지점이 극값을 가지려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그래프에서 표시했던 것처럼 위아래로 크로스로 접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픽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21번하고 13번 문제가 있는데 6월 모평에서는 21번 문제에 함수의 극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13번 문제에서도 함수의 극한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극한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뽑아놓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출제자들이 진짜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 파트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자주 소재에 등장하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건 알으셔야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x-a의 절대값. 이거 미분 가능합니까? 이거 극한값 존재합니까? 이거 극한값 존재하지 않죠. 이거 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냐? 이게 물어보면 얘는요 x가 a 플러스일 때 x-a분의 x-a가 돼서 1이 되는데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는요 x-a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둘이 다르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이게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존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는 요 함수 대신에 뭘 쓰면 되냐면 이 안에다가 x-a의 제곱 이렇게 쓰면 이건 돼요. 또는 어떤 게 되냐면 x-a의 절대값 x-a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안에 0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0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만 있으면 절대값 취했을 때는 그 지점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미분 가능도 연결가 되는데 미분 가능하지도 않아져요. 하지만 밖에 제곱의 인수가 합쳐서 안에 제곱의 인수가 있던가, 아이고 여기 선생님이 너무 이제 중요한 문제라서 흥분해가지고, 자, 안에 제곱의 인수가 있거나 아니면 밖까지 포함해서 제곱의 인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는 존재한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실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x-a에 대해서 a 플러스면 이건 양수잖아요. 양수에 제곱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죠. x-a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인데 x-a 분의 얘가 음수인데 음수의 제곱이에요. 그럼 양수가 돼서 그대로 나올 법한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음수니까 양수가 되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그럼 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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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약분했어요. a 집어넣으면 0이죠. a 집어넣으면 0이죠. 극한값이 0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얘도 한번 선생님 뒤집어 놓을게요.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a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돼요. 그대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x가 a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는 x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앞에 있는 거랑 만나면 제곱의 인수가 돼서 앞에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이게 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0 되는 부분에 대한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 문제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이게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fx는 x는 1과 x는 2에서 0이에요. 그런데 절대값이 들어있죠. 그럼 gx는 어때야 된다? 아하, gx 뭐 있어야 된다? x-1에 x-a, x-2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거기다 뭐 어떤 hx 곱한 식이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이렇게. 요 얘기를 이제 한번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gx에서 fx를 뺐대. 그럼 fx는 x-1, x-2인데 이게 빼보면 x-1에 x-2가 공통인수고 h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절대값 취한 분자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x-1에 x-2에 hx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요게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존재하려면 일단 x-1과 x-2가 얘네들과 만나서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요 놈이 x-1과 x-2가 돼줘야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요 놈들과 만났을 때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만 조건을 주게 되면 뭐 심플하죠. 그러면 이제 hx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 hx는 x제곱 마이너스 x 3x 플러스 얘다 플러스 1을 더한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절대 0이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hx가 이렇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gx에 대해서 g-1을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1 구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돼서 6, 7에 42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어떤 구조에서 얘가 인수가 이렇게 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또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어떤 그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 성질을 모른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쉽게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13번은 또 어땠냐? 이건 이제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건데 얘도 일단 fx가 2차 함수로 주고 있죠. 인수분해는 안 돼요.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절대 0 되는 값이 없다라는 얘기죠. 항상 양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데 x가 a로 가까이 할 때 이 패턴은 똑같죠. 근데 여기 분모해 보니까 fx 들어있어서 선생님 fx를 한번 묶어볼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에다가 f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 이런 식이 들어가 있고 여기 x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요걸 쓴 이유는 뭐냐면 요걸 먼저 관찰해서 0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x가 1로 갈까 할 때 얘는 절대로 0 안 되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은 얘가 문제가 되는 곳이에요. 얘가. 근데 만약에 요 함수를 선생님이 gx라고 놨는데 이 gx가 항상 0보다 크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뭘 집어넣어도 이것에 관계없이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0보다 크면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0일 때.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0보다 작은 게 있다는 얘기는 x축가 두 번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두 번 만나는데 여기 두 번 만날 수 있는 소재거리는 x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약분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0 되거나 0보다 큰 경우에만 얘가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겠죠. 이게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두 번 만나면 안 돼. 그렇죠? x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gx가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g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것의 판별식이 어떻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 판별식은 어떻게 되냐?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6x인데 마이너스 k니까 6-k의 x 그 다음에 여기 10 플러스 12에다가 마이너스 2k가 0이 되는 방정식에 판별식을 쓰면 6-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12-2k가 될 거고 이것은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8k 마이너스 4k 그 다음 66에 36 428 28 맞나요? 66에 36에서 48이구나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2 이게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예요. 자, 2, 6, 12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으니까 총 몇 개예요? 7개가 되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0 되는 거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 얘일 때랑 얘일 때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는 k가 마이너스 2일 때하고 k가 6일 때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6 그건 0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은 0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일 때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건 이제 안 되겠네. 그쵸? 마이너스 2 집어넣을 때 안 된다.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x제곱만 남네요. 그럼 이게 0 되는 것은 x가 0, 0인데 분자에 뭐가 있어요? x제곱이 등장하고 있죠? 보세요. x제곱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가 x제곱이 되면 당연히 약분돼서 얘는 0 될 일이 없으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k가 6까지 포함해서 총 8개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게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분자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해? 근데 0이 아닌 것으로 존재해? 그럼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수능에서는 계속해서 패턴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형태를 지금 0분의 0꼴로 제한적으로 주고 그것이 모든 실수에 대해 존재한다는 그 패턴. 요게 6월, 9월에 공통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 이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A하고 뭐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 빼고 나머지 실수 존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게 모든 실수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특정한 수를 제외했다. 그럼 그게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다. 분자는 0으로 가지 않고.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 극한에서의 성질을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를 푸시면 극한 문제는 이번 수능에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의 픽 3번, 4번 문제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응력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엔 이제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과목이죠. 자, 그럼 이 확률과 통계에서 또 계속해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